번째 사연부터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겨울꽃님이 더빅스쿨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공기업 가고 싶은 7인이 전공 공부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학교 전공 학점은 인서울 4년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공하셨고요. 학점은 3.7점입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시험을 저번 주에 봐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 한국사 1급, 커말 1급 보유하고 계십니다. 경력상으로는 금융회사 산학 인턴 4개월 하셨고요. 그 밖에 대외 활동은 봉사 동아리, 대학생 아시아 대장정에 참여하셨고 어학연수도 다녀오셨네요. 자, 부족하다고 느끼는 습해 경영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세 과목은 교양으로 경영 수업을 들었지만 휴넷에서 경영 강의를 듣고 직업 교육란을 보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국민건강보험 코레일 사무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은요. 토스나 한국어 자격증 없이 바로 전공 공부를 시작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코레일의 사무직을 목표로 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볼까요, 홍 반장님? 네, 어학 점수 갖춰진다면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스펙 2부는 지금 갖추게 되겠습니다.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적부 유형으로 판단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기소개서와 자격증 그리고 교육과 경험사항 등 다방면의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분이 본인의 어떤 정량적으로 갖춰두신 것 외에도 경험, 나의 강점까지도 좀 잘 녹여내는 그런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분에게 좀 두 가지의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코레일의 사무직이 같은 공공기관 사무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약간 그 채용 시장에 있어서는 유형이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부터가 힘들고 근데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한다면은 필기 전형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사무행정직에 대한 채용 TO도 세 자릿수 이상으로 많은 편인데 지금 코레일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적부로 이제 통과하기가 편하지만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천하제일 NCS 대회로 불릴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사무직은 좀 채용 TO가 많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사무직은 20명에서 30명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왜 상반된 그런 두 곳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서류 전형의 강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필기 전형의 강점이 있는 것인지 아직 감도 못 잡은 것은 아닐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이분이 지금 경력사항으로 보자면은 금융회사 대기업에서 이제 산학 인턴 4개월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갖고 계신 이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 분야로 나아가실 생각은 없는지 저는 이분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차재원 강사님? 예, 사실 이분 앞서 홍 반장님 말씀처럼 결국에는 본인의 자소서 실력을 누군가로부터 점검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서울 권역에 있는 그 각 시도 일자리 카페들이 있고요. 그런 곳에서 저희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무료로 서류 점검 등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건보에 가는 것이 확률적으로 그리고 시간 효율적으로 유리한지 코레일에 지원을 하고 필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유리한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아직까지 자소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내년에 도전을 했는데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면 그 말씀하신 그 금융회사 대기업 산학 인턴 경험을 살려서 그 해당 기업으로의 지원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마 제가 판단컨대 영어 말하기 점수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시간이 지금 그나마 있을 이때에 그리고 아직은 코로나 팬데믹이 남아있다 보니까 영어 말하기 시험의 기회들이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 지원을 해서 한번 시험을 치러보시는 것도 영어 말하기 시험 치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던져주셨습니다.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영어 말하기 점수 도전해 보라고 하셨는데 이분 고민이 토스나 한국어 자격증 없이 전공 공부를 바로 시작해도 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같이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어부가 그물을 끌고 물고기를 잡듯이 사실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말씀 참 심하게 편하게 하시네요라고 저한테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취업만큼 여러 개를 동시에 대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전형들이 각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게임하듯이 전공 공부 끝났다, 이제 자격 따야지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막 들어오는 단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중과 주말의 역할을 좀 나누어서 주중에 좀 전공 공부를 하신다면 주말에는 추가적인 어학 자격을 학습하시는 좀 이원화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물론 이런 말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이분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게 쉽진 않았을 텐데 사실 본인의 빠른 취업을 생각한다면 좀 피곤하시더라도 병행을 권유드립니다.
병행하자라고 하셨는데 혹 반장님도 그럼 동의를 하시나요? 일단 이분이 목표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코레일 두 곳만을 봤었을 때는 토스나 한국어 자격증 없이 이제 전공 공부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애초에 코레일은 서류 적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국어 자격증과 토익 스피킹이 우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두 곳만을 목표로 한다면은 전공 공부 바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지만 차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회사로 지원하는 가능성도 열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원을 확장하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 레벨 7 오픽 IH 이상이 된다면은 이제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어학 점수를 본인이 좀만 노력해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취업에 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어학 자격증은 좀 같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겨울꽃님이 이제 교육사항을 보충하기 위해서 휴넷에서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뭐 말씀 지원하는 건보라든지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을 지원할 때 이런 교육사항이 많이 좀 중요한지 또 이런 교육사항을 들을 때 혹시 뭐 꿀팁 같은 게 있다면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홍 반장님. 네, 일단 이분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교육사항이 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사항 이제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 이제 거의 다 채울 만큼 그런 교육사항을 충실히 이제 넣어주신 분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네. 교육사항이 좀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교육사항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도 중요도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발전공기업에 속하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을 비교해보자면은 한국전력공사는 서류 전형에 있어서 교육사항을 아예 반영하지 않지만 한국전력기술은 서류 100점 만점 중에서 50점을 교육사항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내가 목표하는 공공기관의 그런 채용 공고를 잘 보셔가지고 교육사항의 중요도를 좀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직무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인당 300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고 어떤 그 카드로 교육을 받으시면서 좀 무료로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일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비를 좀 부담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지금 이분이 뭐 휴넷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다양히 있지만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NCS 직무 코드가 부여된 그런 교육인가 이런 것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육사항을 다 기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이런 곳에서는 오직 NCS 코드가 부여된 그런 교육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NCS 직무교육 코드 부여된 그런 교육들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쌤. 예. 일단은 이게 수능으로 비유하면 언수사회로 대학 갈래, 언사회로 대학 갈래 차이 같은 것 같습니다. 교육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연을 넓히는 차원이라면 좋겠고요. 저는 냉정하게 내년 하반기까지로 길게 호흡을 본다면 뭐 온라인 학점 은행제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넉넉하게 차근차근 교육을 이수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휴넷에서 잘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코레일 두 곳 희망을 하고 계신데 앞서서 뭐 홍 반장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의문을 가져주셨지만 금융 쪽의 인턴 경험이 좀 아깝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혹시 지원을 좀 확장한다면 어디 추천하시겠어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권으로 좀 지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인문계열에게 TO가 좀 여전히 이제 열려 있는 그런 곳이 금융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기에 있어서 재무라든지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깊이가 좀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경영학 필기를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재무나 회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지식을 갖추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필기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TO가 어느 정도 있고 필기 준비가 된 금융권, 특히 은행 쪽에 집중하여가지고 지원을 확장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NCS와 경영학 필기 준비한 것을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NCS로 필기 시험을 치르면서 TO가 꽤 되는 그런 공공기관을 보자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이 있고요. NCS 플러스 전공의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소비자원 등의 공공기관으로도 지원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차코치님은 어디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이분이 만약에 사기업으로 지원한다면 일단 금융회사 대기업, 산학인턴 4개월 했던 그곳. 글쎄 어딜까요? 이게 투자자산 운용사일까요? 증권사일까요? 어딜까요? 해당 분야에 대한 업종 공부는 필수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경영 목표나 비전을 토대로 지원 의지를 보여주면 되겠지만 사기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어떤 사업과 업의 현황과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업종 공부도 병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네. 끝으로 겨울꽃님을 위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홍 반장님. 네,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업 시장에 대한 감이 아직까지는 좀 잘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강점과 그리고 현실적인 그런 채용 전형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염두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그런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보다 빠른 취업 이루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쌤. 예, 잘 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취업은 공부가 아닙니다. 뭔가 퀘스트를 깨듯이 RPG 게임 정복하듯이 접근하기보다는 최소한의 조건 이후부터는 본인이 각각의 그레이드마다 각각의 그라운드마다 내가 얼마나 이 부분을 잘 설득할 수 있고 그게 글로 필기로 면접으로 이런 전형별 대비가 강점이 앞으로 가도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은 올 겨울 안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취업의 게임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은 결과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빅스쿨의 아이디 크리스바스 님이 교육사항 작성할 때라고 사연을 좀 올렸는데요.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전공 학점 인서울 4년제 통계학 3.8 학점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 800, 자격증은 커말 1급, 한국사 1, 전산회계 1급. 경력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수상 경력, 대외 활동도 비워두셨고요. 계획은 토익, 통계 관련 자격증 부족함, NCS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데 자격증 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기와 자격증 둘 중에 무엇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는 공기업의 경영관리를 희망하고 계시고요. 하고 싶은 말을 좀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시험 준비를 오래 하면서 학교를 졸업한 지 꽤 되었습니다. 공무원에서 공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교육사항에 3에서 5년 지난 교과목 수업을 기재해도 괜찮을지 싶어서요. 또한 교육사항에 배운 내용을 적으면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이 들어올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이런 교육사항이나 직무 관련 배운 내용을 기재해야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지 일부러 메리트 있는 수업을 따로 알아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통계학을 전공하셨고요. 공기업 경영관리로 취업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교육상과 관련해서 특히나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공무원을 준비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어떤 경력이나 수상, 대외 활동 공란이 일단 눈에 띄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겠다. 어떤 공공기관의 구조화 면접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작성에서부터 좀 힘들 수는 있겠다.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공기관을 위한 기본적인 스펙인 토익과 커말, 한국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신 것입니다. 이분이 부족한 경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 필기 전형에 대해서 합격권의 실력을 갖추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공공기관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셨던 만큼 어느 정도 좀 나이가 차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공무원 시험 준비했었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좀 힘들겠다. 아무래도 블라인드 채용하는 공공기관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적어주지 않으셔가지고 네.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네. 20대 후반이라든지 30대 초라면은 사기업도 전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여성이라 할지라도 30대 초반까지는 경력 없는 생 신입으로서 이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 사기업을 내가 아예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그래서 이제 기회를 날리는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차쿠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공백기가 길기도 하고요. 네네.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이제 명탐정 코난을 찬안을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나와라 뿅? 예, 잊혀진 계절이죠. 음악이 또 나오고 있고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탐정 추리와 가깝게 볼 텐데 공백기라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부한 이력 외에는 사실 없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공백기 자체를 일정 부분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분의 공백기 내에서는 결국 주어진 과목 내에서 학습을 하시고 학습을 통해 무언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셨던 목표 지향성을 좀 언급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기개발 능력 차원에서 이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고 그 부분을 목표 잡고 계획하에 실천해서 특정한 지식과 기대 수준만큼의 어떤 자격 취득을 했던 스토리 정도로 뽑아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즉흥적으로도 그리고 즉석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 어떤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우. 그렇습니다. 공백기 부분도 사실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잘 짜내고 정리하면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친구 잘 들으세요. 본인은 자기개발 역량과 목표 지향성을 갖추신 분이네요. 다만 공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명확한 목표 수준과 기대 수준 내에서의 노력을 같이 기재하시는 게 좋고요. 명탐정 코난을 기억해 주세요. 명탐정 찬안 죄송합니다. 아유,
즐겁다. 네. 네. 자, 크리스마스님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네. 3에서 5년이 지난 교과목 수업을 기재해도 되는지이잖아요.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교육 사항을 지원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궁금했던 부분이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명쾌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홍 반장님. 일단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마다 이제 교육상의 중요도는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 때 배우신 그런 교육상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고 할지라도 교육상 기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는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을 학습했는가 이런 학습 내용을 기재할 때에는 무척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양 과목 중에 뭐 비판적 사고와 토론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함 이렇게 강의안에 나와 있는데 이러한 강의안을 그대로 복붙을 하셔가지고 비판적 사고력 향상 이렇게만 학습한 내용을 적으셨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뭐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데 예. 이런 퀘스천 마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업관리 직무 이런 쪽으로 지원을 이제 만약에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으며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교양 과목 배운 것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기재는 가능하지만 보다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런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들을 직무와 어떻게 연결성 있게 학습 내용들을 이제 어필을 하는 것이냐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직무와 연관성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원할 때 교육사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교수님? 왜냐하면 일단 인적 사항이 있고 뭐 경력 사항 부분들 그리고 자격 사항 뭐 여러 가지 요건들 크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에 교육 사항은 공공기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일정 수준 서류 전형에서 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 공공기관은 그러한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직무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에 가깝겠죠. 저희 프로그램 담당 PD님이 그 수원 삼성 축구팀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승부차이 끝에 졌죠? 기본기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막 그런 느낌 같은 겁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그냥 나는 이렇게 자격 따고 적당히 공부하면 끝나겠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것에서 베이직한 것부터 좀 다져 놓으시는 게 좋고요. 전형에 대한 게임도 이겨 나가야 되니까 학습도 중요한데 문제풀이도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풀이는요 그냥 일반 문제집보단 기출 문제집이나 기출 변형 문제를 추천드리고요. 어디 출판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200제, 300제 좋은 곳들 많으니까 잘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저 잘했죠? 잘하셨어요. 네. 자, 이제는 공무원 준비생에서 취업 준비생으로 모두를 완전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무원을 준비하시면서 공백기가 생기셨고 제가 그 입장이라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글쎄요, 질문은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좀 그럼요. 솔직하게 얘기를 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공백기 등을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 원래는 공무원 시험 준비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드는 퀘스천만큼은 왜 계속하지 않고 우리 쪽으로 지원하셨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먼저 내가 이렇게 공백기를 어필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지만 만약에 이런 공백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다. 근데 그게 하필 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던 그런 기간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솔직하게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제대로 시험을 준비했다면은 그 기간 동안 이제 시험 공부 외에는 딱히 어떤 다른 경험이라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만한 여유는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공공기관이라든지 사기업을 가리지 않고 어떤 꼬리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철저히 이렇게 지원자의 역량이라든지 태도 등 혹은 경험 등에 대해서 분해를 하는 구조화 면접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내가 철저히 거짓말으로 꾸며내가지고 면접관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그럴 분은 이제 사실 거의 없습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들통난다면은 거의 탈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런 리스크를 굳이 짊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백기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었던 전혀 이제 플러스가 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기간이었냐? 그것은 아니겠죠. 내가 공백기를 거치면서 나의 직업관 혹은 나의 역량이나 강점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지금 목표로 한 곳을 위해서 나의 강점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백기를 너무 좀 무의미한 기간으로만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도 어떻게든 그 경험을 분해를 하셔가지고 유의미한 소스들을 좀 뽑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님이 내년 상반기 공지에 전력 투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것부터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코치님? 예, 일단은 그 경험에 파편된 조각들을 빨리 합쳐놔야 됩니다. 아까 그 5년의 공백기 제가 거짓말처럼 그죠?
생방송을 녹화방송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험의 그 빈 조각들을 잘 채워서 유려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경험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입니다. 기억이 이번 기회에 나야 됩니다. 저도 1대1로 면담을 몇 번 여러 기관이나 학교들을 만나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특정한 타이틀을 언급하면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거든요. 맞아요. 이게 뭐 삼파술사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연념해 두셔서 대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홍 반장님도 좀 타임라인별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타임라인별로. 네. 네, 일단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인턴 채용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본인이 가장 부족한 것이 아무래도 경험 아니겠습니다. 직무 관련된 경험도 없고 내가 이러한 곳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다고 정량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제 인턴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인턴을 뽑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은 나라 장터의 이제 공공기관이 어떤 위탁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색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위탁 사업을 따는 기업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등을 채용하고 있다. 그럼 그곳에 지원하시더라도 공공기관과 관련된 그런 직무 경험을 쌓기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상반기에 내가 자기소개서 그때 이제 채용 공고를 보면서 자기소개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신다면은 네. 상반기에 자기소개서 10개도 쓰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내가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혹은 사기업의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하시면서 나의 자기소개서 기본 틀을 완성을 하셔야 상반기가 되셨을 때 20, 30개 이상의 그런 서류를 접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필기 공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어떤 컨설팅을 받거나 그러면은 단기간에 실력이 나아지기도 하지만 필기 실력은 어떤 단기간에 그렇게 극적으로 향상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NCS 혹은 전공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면은 지금부터 필기시험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이디처럼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연말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사연은 짧은 사연 깊은 상담 해드리는 잡다방 3분 사연입니다. 아이디 마리오5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25살 공대생 남자입니다. 학교는 지방거점국립대, 학점은 3.7점이고요. 자격증은 일반 기계기사, 커말 1급, 한국사 2급이 있고 산업안전기사 준비 중입니다. 어학은 오픽, IH, 특이상으로는 교내대회 입상 다수와 교외대회 출전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다들 토익은 기본이라고 하던데 어학 오픽만으로 힘들까요? 왜 토익을 필수라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뼈 때리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이거 남겨주셨네요. 아주 냉철한 조언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 같은데 일단 차쌤이 좀 때려주시죠. 글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경험은 많은 것 같은데 즉 할 이야기거리는 많은데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문득 하게 됩니다. 사실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챙겨야 될 자격들도 덜어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분이 뭐 토익만이 좀 고민이라고 했지만 토익 외에도 이분께서 전형별로 강점이 있는지 특히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 등에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내 경력을 우선순위로 말할지와 같이 실전 전형별 대비 사실 오늘 사연들이 어떻게 셀렉된 걸 보면 전체적으로 전형별 대비가 가장 중요한 분들의 어떤 사연의 교집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결론은 자격은 오히려 해야 될 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외적으로 전형별로 챙겨야 될 요소들 디테일하게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오 화이팅! 네, 그러면 홍 반장님은 조금 어떤 스펙들을 보완을 하면 좋을지도 조언해 주시죠. 일단 이분 토익 꼭 갖춰야 될까요? 이렇게 의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갖추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좀 회피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공공기관 그리고 이분에게 뭐 중견이나 중소 혹은 뭐 사기업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오직 토익만을 기본 지원 자격으로 인정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분이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죠. 근데 공공기관에서도 한국공항공사라든지 한국전력기술이라든지 이렇게 기계직 티오가 일부 있는 그런 공공기관에서도 지원 자격으로 말하기 외에 토익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기만으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셨다가는 나 왜 지원 자격이 안 되지? 이렇게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토익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기 전에 꼭 따두시기 바랍니다.